2024년 6월 25일 새벽 4시 칠흑 같은 어둠을 헤치고 휴전선을 향해 내려오는 수천 대의 전차와 함께 해안가를 가득 메운 견인포와 다연장 로켓이 미친듯이 불을 뿜으면서 끝내 한국군은 대포콘 하나를 발령함과 동시에 전국에 총 동원령을 선포했으며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의 운명을 결정지을 제2차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휴전이 깨지고 북한이 피바람을 불러일으킨 것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인 중국 때문인데, 황제와도 같았던 자신의 권위를 위협받은 시진핑은 대만 침공을 결심했지만 지옥의 시가전을 내세우며 중국군을 반겨줄 대만군도 벅찬데, 동아시아 각지에 주둔한 미군이 매의 눈으로 지켜보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은 멸망으로 향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의 시선을 돌릴 목적으로 북한 수뇌부와 접촉해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것을 강요하면서 북한군 주도의 적화통일이 성공할 경우 막대한 경제 지원을 약속했지만, 중국에게 북한은 고기방패로 쓰고 버릴 장기말에 불과했기 때문에 정작 북한군의 무기 지원은 단칼에 거절하며 전쟁을 지속하기 위한 식량과 탄약, 연료 같은 보급품만을 지원했습니다. 이미 한국군은 한반도 전역을 24시간 감시하는 정찰 위성을 통해 북한군을 한순간도 빠짐없이 지켜보고 있었으며, 무인기를 통해 북한군 해안포의 포문이 열린 것까지 확인하면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 사태가 단순한 군사 도발이 아닌 북한의 선전포고 없는 침략이라고 판단했으며, 이 전대미문의 사건은 얼마 안가 용산에 있는 대통령 관저에도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즉시 전시태세를 발령하고 우리 공군의 선제 타격을 강력히 건의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확실한 증거 없는 군사적 대응이 대한민국을 파멸로 몰아갈 수 있으며, 애석하게도 현재 북한군의 행동은 쿠데타 방지를 위한 대규모 군사훈련이 확실하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마지막 골든타임마저 허무하게 떠나보냈습니다. 끝내 아무런 방해 없이 1시간에 예열을 마친 수천 문의 북한 견인포가 남쪽을 향해 포탄을 퍼부었음에도 심각한 노후화와 부실한 관리로 대다수의 포탄이 불발 혹은 휴전선 인근에 떨어졌지만, 안타깝게도 수백 발의 눈먼 포탄이 수도권 일대의 명중에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제서야 윤석열 대통령은 무고한 국민들을 살해한 북한군을 철저하게 응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미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를 통해 북한군 포격의 원점을 파악하고 있던 한국 공군은 즉시 공대지 무장을 가득 실은 F-15K가 출격해 북한군의 포병 전력을 완전히 괴멸시켰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에 북한군의 포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묵인했다는 것이 폭로되면서 광화문을 시작으로 2016년 촛불 시위를 넘어서는 대규모 탄핵 집회가 발생했으며, 설상가상으로 북한군 수뇌부가 간첩들을 통해 한국 사회가 혼란스럽다는 것을 빠르게 파악하면서 최전방에 주둔하던 4개의 전형군단의 휴전선을 넘어 남쪽으로 진격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대규모 공세에 취약한 한국군의 방어선을 돌파해 파주와 의정부, 철원 등의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겠지만 어차피 고기방패에 불과하며, 이후 4,000대의 전차가 주축인 기계화 군단을 투입해 빠르게 진격해서 수도권 일대를 포위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바로 서울을 점령하긴커녕 오히려 인질로 삼아 한국군의 소모전을 강요합니다. 당연히 북한군의 서울 점령 이후 2차 공세를 대비해 후방에 방어선을 구축했던 한국군은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서울 사수를 위해 모든 전력을 쏟아부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며, 북한군은 기세를 몰아 빠르게 서울을 함락시키는 것은 물론 숨 돌릴 틈도 없이 남은 지역들을 점령하고 중국의 중재로 미국과 협상을 진행해 적화통일을 인정받는 것이 북한의 전략입니다.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예비군 동원령과 함께 휴전 이후 처음으로 대포콘1을 발령했으며, 국내에 위치한 기업들의 모든 생산시설은 전부 군수공장으로 전환되었는데, 전시에 2천만 대에 달하는 민간용 자동차까지 증발해 언제 어디서든 원활한 보급과 운송이 가능한 한국군과는 달리, 애초에 북한군은 보급을 포기하고 물자를 현지에서 조달한다는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한국 육군이 이런 사태를 대비해 큰맘 먹고 도입했으며 북한군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비장의 카드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현존 최강의 공격 헬기이자 전차킬러로 악명 높은 아파치인데, 국토 전체가 험난한 산악지대라 얼마 되지도 않는 평지에 전력이 밀집될 수밖에 없는 한반도는 화력을 극대화시킬수록 그 진가를 발휘하는 아파치가 마음껏 날뛸 수 있는 최고의 전장 환경입니다. 한국은 북한군의 서울 점령은커녕 한국 영토를 침범하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치 편대는 제7기동 군단이 오기 전까지 이들의 진격을
전력을 늦추기 위해 빠르게 휴전선으로 이동하는데 전차 킬러라는 별명이 부끄럽지 않게 단 한 번의 출격으로도 무려 수백 대의 전차를 격파해 그야말로 맹활약했으며 큰 피해를 입은 북한의 기계화 군단은 휴전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발이 묶였습니다. 이에 북한 공군은 주력 전투기인 미그 21과 미그 23 210대를 한꺼번에 출격시켜 아파치를 격추하려고 했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의 상대는 세계 8위라는 막강한 전력을 보유한 한국 공군이었는데 선두에 나선 한국 공군의 스텔스기인 F-35는 말 그대로 일방적인 학살극을 벌였으며 그 뒤를 파고들은 F-15K와 KF-16은 살아남은 북한의 전투기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사냥했습니다. 북한 공군은 최후의 발악으로 폭탄을 가득 실은 구형 전투기를 한꺼번에 출격시켜 한국의 주요 시설에 자폭을 감행했지만 천궁을 비롯한 한국군의 방공 전력이 모조리 추풍 낙엽처럼 쓸려나갔으며 북한군의 진격을 막으며 아파치가 벌어준 귀중한 시간 덕분에 만반의 준비를 마친 한국 육군은 마침내 아시아 최강의 군단 제7기동군단이 북한의 기계화 군단을 맞이하러 휴전선으로 진격합니다. 하지만 이미 아파치에게 시달리며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북한의 기계화 군단은 현존 최강의 전차인 K2 흑표를 필두로 한 제7기동군단에게 전멸을 넘어 비참할 정도로 도륙당했으며 그렇게 한국을 침공했던 북한군의 주요 전력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전멸당하면서 한 줄기의 희망을 품고 모든 것을 내던졌던 북한의 적화 통일은 3일 천하로 끝나며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개전 초기 북한군에게 적지 않은 피해와 함께 무고한 국민들을 떠나보낸 한국군은 이대로 끝낼 생각이 없었으며 더 이상 방어가 아닌 공세로 전환한 한국군의 반격이 시작되면서 한국 육군은 휴전선을 넘어 순식간에 개성을 점령하며 무섭게 치고 올라갔는데 지휘부의 괴멸로 통제가 불가능해진 북한군은 스스로 한국군에 항복하며 북진 통일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항복 요구를 거절한 북한 수뇌부는 한국군이 진격을 멈추고 물러나지 않는다면 즉시 핵미사일을 발사해 서울을 불바다를 넘어 한반도에서 지워버리겠다는 되도 않는 협박을 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한국 육군은 제7기동군단을 앞세워 빠르게 북진하고 있었으며 전의를 상실한 북한군의 잔존 세력을 갈아버리고 평양에 먼저 입성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정도였습니다. 이를 본 김정은은 결국 판단력을 상실하고 측근들을 만류해도 핵미사일을 발사할 것을 밀어붙였으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갱도에 숨겼던 핵무기를 운반해 탄도미사일에 탑재하고 있었지만 이미 한국은 조기 경보기인 피스아이 4대를 24시간 로테이션으로 돌리며 북한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F-15K를 긴급 발진시켜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로 핵실험장 전체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거기다 천안함의 아픔에 있지 않은 한국 해군이 모든 함대의 주력함을 대잠 능력이 우월한 인천급 대구급으로 대체하면서 이제는 바닷속의 경운기로 전락한 북한 잠수함들은 무용지물이 되었으며 특히 한국 해군이 천안함 사건 이후 이를 갈며 도입한 포세이돈 초계기와 해군의 아파치인 시오크는 북한 해군의 잠수함들을 일방적으로 학살하면서 북한의 마지막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마침내 한국군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태극기를 휘날리며 70년 만에 북한의 심장인 평양에 다시 한번 입성했으며 걱정과는 달리 평양 주민들은 행진과 함께 들어오는 한국군을 격하게 환영했지만 참으로 애석하게도 그토록 찾아 헤매던 김정은과 그 측근들은 이미 지도새도 모르게 중국으로 망명한 뒤였으며 중국은 이번 전쟁에 자신들이 개입했다는 것을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 전 세계의 관심을 끄는 사이 대만 침공을 준비하기 위해 모든 부대를 중부 전구에 집중시켰으며 미국이 한국을 선택하고 대만을 포기할 것이라 생각했으나 한국군이 중국의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평양을 점령하고 사실상 전쟁에서 승리한 상황에서 중국군이 이제 와서 한반도에 개입하기엔 한미연합군이 건재했기 때문에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역시 중국이 북한을 뒤에서 지원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제3차 세계대전을 우려해 넘어갔으며 중국은 당사자인 한국과 미국의 암묵적인 강요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만 했는데 한국 주도의 남북 통일을 인정하고 한반도 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대신 이번 전쟁에서 중국의 책임을 묻지 않고 북한 지역엔 주 한미군이 주둔하지 않는 협정을 맺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2024년 9월 추석을 앞두고 공식적인 남북 통일이 이뤄졌는데 그동안 북한이 보유했던 핵무기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상임 이사국들과 유엔의 감독하에 전량 폐기되었으며 북한 지역이 선진국 수준의 1인당 GDP를 달성하기 전까진 남북 민간인들의 왕래를 제한하는 법안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 내려와 발생하는
발생하는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종전 이후 북한 지역의 복구 작업이 진행되면서 한국 건설업계는 다시는 없을 대호황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수많은 외국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의 땅인 한반도로 투자하기 위해 몰려왔는데 통일한국은 10%가 넘는 경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제조업과 IT 산업은 물론 금융업까지 아시아 최고 수준으로 발전했으며 약 30년 뒤엔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며 상임이사국에 가입했습니다. 지금까지 3분 밀떡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맛있게 찾아뵙겠습니다.